아무리 끔찍한 병도 막을 방도가 있었습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오너라! 내려오시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는 두 가지에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의 대유행, 두 번째는 그래서 내가 집에 있는데 또는 외출을 못하는데 이 드라마를 봤더니 끝까지 볼 수밖에 없을 만큼 재미있더라. 바로 드라마 킹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공개된 킹덤 시즌2를 정주행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해외 언론 반응도 굉장히 좋은데 왕자의 게임과 워킹 데드가 혼용된 조선시대 사극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더군요. 킹덤이 뜻밖에도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 상황에 맞춰서 대흥행 요소를 갖추고 전 세계적인 화제작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킹덤의 흥행 요소를 살짝 분석해 볼까요? 재밌는 것은 한국의 대중문화나 영화에선 잘 다루지 않았던 좀비라는 소재를 다루었는데 매우 글로벌한 소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좀비를 아주 한국적인 좀비물로 재해석을 함으로 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성공 요소를 갖췄습니다. 또 하나는 신선한 연출입니다. 흔히 좀비라 하면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되는데 빠르고 심지어 낮에도 움직이는 신출귀몰한 좀비를 등장시켜서 그게 속도감을 높였죠. 문화로 있는 경지 시간이니까 단지 드라마의 흥행 요소와 성공 요인을 분석하기 떠나서 이것이 코로나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대유행과 어떻게 맞닿아 있고 닮아 있는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가 창궐하는 조선시대의 권력 구조와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 또는 전 세계 정치 상황이 매우 닮아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면모에서 읽어볼 만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일단 킹덤으로 들어가 볼까요? 조선시대에 뜻밖의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원인은 권력 쟁탈전 때문입니다. 죽은 왕을 되살려 내려다가 좀비 바이러스가 변질되게 되죠.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좀비 바이러스 확산되게 되는 지역이 조선시대인 상주인데요. 지금은 한국에선 최초로 코로나 확진자가 대량으로 증가했던 대구 지역과 매우 가깝죠. 그리고 시즌2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이 좀비 바이러스는 한양, 킹덤의 중심부를 향하게 되는데 지금 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서울 일대 지역으로 집단 감염되고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 드라마의 작가인 김은희 작가는 바이러스를 창궐시키는 건 역설적으로 권력의 부패와 리더십의 무능이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의 원인이 각국 정부의 정치, 경제, 행정의 실력 그리고 무능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킹덤이란 드라마 속 이야기와 매우 닮아있는 부분입니다. 1월 초중순에 우한 지역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등장했을 때 상황을 은폐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바이러스가 중국 여러 일대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심지어 한국과 일본 같은 인접 국가로 확산되게 됩니다. 킹덤 안에서도 조학주를 중심으로 한 권력자들은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기보단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일본 역시도 유람선에서 대량의 집단 확진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걸 막기 위해 급급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가장 흥미롭게 볼 지점은 미국인데요. 지난 2-3주 동안 뉴욕 증시에 롤러코스터 잔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이 어쩌면 킹덤의 상황과 매우 닮아있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3일 부활절 때까지는 상황을 종료할 수 있게 하겠으며 미국인에 대한 외출 금지 조치도 조만간 해제할 생각이고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 4월 13일까지 미국의 상황이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대선 국면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가 경제 위기로 이어져서 대선에 불리한 요소로 작용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좀비 바이러스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응했기 때문에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측면에선 드라마 속 조선이나 현실의 중국, 일본, 한국이 닮아있고 어쩌면 현재 미국도 그 전철을 밟으려고 하는 것이도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똑같은 함정에 빠질지도 모르는 킹덤의 딜레마 안에서 정답을 찾아냈던 나라는 대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곧바로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해했고, 덕분에 대만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자국민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킹덤에서 좀비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가장 근본적 원인은 생사초라고 하는 신비한 약초입니다. 이 생사초 안에는 특별한 기생충의 알이 묻어 있고, 이 알 때문에 생사초를 먹은 사람은 좀비가 되어서 환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 생사초라고 쓰고 달러라고 읽으면 지금 경제 상황과 매우 유사합니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거품을 생성시켜서 경제를 끌고 왔습니다. 미국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는데요. 그 얘기는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고 달러를 씀으로 해서 경제를 유지해왔다는 뜻입니다. 샌프란시스코나 실리콘밸리 중심으로 한 혁신 기업 일부를 제외하고 미국 역시도 상당히 많은 한계 기업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 기업들은 생사초, 달러 덕분에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김은희 작가는 킹덤의 시나리오를 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장면이 하나 있다고 지목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권력자가 좀비들한테 뜯어먹히고 좀비로 변하는 장면이 압권으로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야말로 김은희 작가가 킹덤2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측면인 겁니다. 좀비들, 결국은 죽어도 죽지 못하는 경제적 희생자들이 왕좌를 덮치면서 왕권이 전복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결국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경제적인 위기를 왜곡시켰을 때 역설적으로 위기는 커지고 자신의 권력조차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김은희 작가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하루에 1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미국 상황에도 불구하고 4월 중순이면 미국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근거 없는 확신을 주장하는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겠죠. 바이러스는 그렇게 권력을 전복시킬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트럼프조차도 어쩌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정부의 권력자들이 했던 것과 매우 흡사한 실수를 범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 시스템 내부의 위기였기 때문에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했고, 어떤 면에선 그 문제의 본질적인 해법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 위기는 실물 경제의 위기입니다. 앞으로 중국에서 일어난 코로나 위기가 유럽, 그리고 한국, 미국까지 이어지는 전 세계 공급과 소비의 체인망을 얼마나 훼손시켰는지 드러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생사초로 이 기업들을 연명시키게 되면 그렇게 살려놓았던 기업들, 사람들이 좀비였다는 게 드러났을 경우 더 큰 위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킹덤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좀비 바이러스든 코로나 바이러스든 바이러스 확산의 진정한 원인은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과 경제적인 비전을 가진 정부가 있어야 바이러스 창궐을 온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건 4월 초가 되면 트럼프 정부나 또는 미국의 실력이 판가름이 날 테고, 킹덤은 그 상황에서도 매우 큰 인기를 얻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하고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정치는 자신의 목적으로 여론을 왜곡할 수 있지만 돈은 항상 정치보다 똑똑하니까요. 시장의 요구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는 권력은 킹덤에서처럼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은 따로 있지. 지금까지 킹덤과 글로벌 코로나 유행에 대해서 다뤄봤고요. 문화로 읽는 경제의 신기주 기자였습니다.